호스트클럽만 없애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리리짱도 그 사기 매뉴얼이나 조건 만남으로 해서 모은 돈을 호스트클럽에 썼어. 리리짱이 불쌍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리짱이 아버지한테 라이터업을 켜고 이렇게 협박 당한 적도 있고, 너를 죽인다라는 협박도 있었고, 예전부터 호빠에 빠지는 여자들 중에 장애를 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정신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지는 분이 똑같이 생활기 조금 신청하는데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호빠를 다녔었어요. 지적장애를 가지는 여자분이 성업소에서 일할 때 손님한테도 안 좋게 이혼당하고 소속하는 가게에서도 안 좋게 이혼당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가게가 얘는 계산을 잘 못하니까 페이를 적게 주자 라든가 거스름 돈 계산 못하겠지. 안녕하세요, 일본인 스타 시오리예요. 요즘 한국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보이는 게 일본 사회의 큰 문제점은 호스트클럽이고, 호스트클럽 때문에 성매매에 빠지는 여자들이 있고, 호스트클럽이 악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 중에는 언급했지만 10년 이상 가부키처가 변하는 거를 많이 봤고, 제 주변에 호스트클럽에 빠진 적이 있는 여자들, 성매매에 빠진 적이 있는 여자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입장에서 호스트클럽만 없애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호스트바를 없애도 해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미 호스트클럽이랑 비슷한 업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이즈바라고 해서 젊은 남성들이 그 회화 잔대를 해주는 토킹바에 그 남자 직원들만 있는 버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보이즈바도 거의 호스트클럽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호스트클럽을 완전 없애잖아요, 금지하고. 그래도 비슷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에 여자가 남자들한테 빠지게 만들고 비슷한 업체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하 아이돌도 비슷해요. 일본 재하 아이돌 중에 세상에는 안 알려진 아이돌인데 극소수의 팬들이 크게 응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팬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팬이랑 같이 찍을 때 한 산당 10,000원 이렇게 정해서 찍는데, 팬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랑 많이 시간을 공유하려고 맥잔 정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사진 찍을 때도 허그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 바디 터치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고, 재하 아이돌 중에도 가끔 팬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이상하게 영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호스트클럽이 없더라도 이런 쪽 일하는 애들이 똑같이 팬들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뜯어내려고 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이타다키 조시 리리짱, 일본에서 화제가 된 가부키초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아저씨들과 식사하고 돈 받거나 성매매하고 돈 받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 만남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조건 만남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로맨스 사기를 잘 쳤어요. 로맨스 사기 매뉴얼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팔고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이 여자가 매뉴얼 진짜 잘 만든다 이렇게도 소문나고. 근데 이 매뉴얼을 가지고 다른 아저씨한테 사기친 여자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판매한 리리짱라는 여자도 체포된 거고, 리리짱도 그 사기 매뉴얼이나 조건 만남으로 해서 모은 돈을 호스트클럽에 썼어. 이 리리짱이 지명했던 호스트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이 호스트도 사기를 도와줬다는 죄로 체포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 호스트클럽에 대한 시선이 더 안 좋아지고 규제도 강해졌는데, 의외로 요즘 인터넷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특히 여성들은 리리짱이 불쌍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리짱은 이 사기를 친 채로 형기 9년의 벌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반응은 사기친 건 나쁘지, 근데 그 아저씨들도 아예 만나지도 않으면서 리리짱이 돈을 가져간 건 아니고 리리짱이랑 같이 만나서 데이트도 해주고 그 사이에서 자업자득으로 돈을 뜯어갔는데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이렇게 해서 또 리리짱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성범죄는 이것보다 형기가 짧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 9년이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리리짱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게, 리리짱이 복잡한 가정환경 갖고 있었다는
사전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었대요. 리짱이 아버지한테 라이터를 켜고 이렇게 협박 당한 적도 있고, 너를 죽인다라는 협박도 있었고, 어떤 날에 아버지 때문에 경찰서 갔는데 경찰에 상담했더니 그냥 가족끼리 싸우는 거지 라는 식으로 경찰은 가볍게 판단해서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짱이 아토피 때문에 학교에서 완다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머니한테 상담해도 너의 기분 탓이지 해서 넘어갔대요. 유흥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가정 환경이 복잡했던 사람, 과거에 뭔가가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여자들뿐이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아요. 호스트들 중에도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는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고, 유튜브로 봤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호스트였는데 그 사람을 지명하는 여성이랑 호스트가 서로 위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 때문에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덩하는 게 있고 고독하고 복잡한 환경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가부키초라는 돈네 자체가 학교 안 나와도 받아주는 돈 내고 전과가 있어도 받아주는 돈 내고 그래서 복잡한 사정을 가지는 사람들 모이는 돈 내기도 해요. 원래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했던 제 지인도 가정 환경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호스트클럽이라는 영업 형태 자체가 모든 악이고 이거를 없애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애들이 사회에도 잘 적응을 못하고 유흥가에 나가잖아요. 유흥가에 나가서 이 고독감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서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호스트클럽에 빠지는 여자들,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성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이 돈에 여유가 많으니까 거기 다닐 수 있죠. 그게 일반 회사원이었다가 호빠에 빠져서 성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원래 성업소 쪽에서 일하거나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트위터로 본 얘기인데 성업소에서 아가씨들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 대기실에는 호스트클럽 다니는 여자들이 쓰는 게시판 사이트가 있거든요. 대기 중에 그 게시판 사이트 보는 거 금지 이렇게 적혀있는 종이를 찍고 트위터에 올린 여자가 있었어요. 성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여성들 중에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심하면 보통 성업소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고 왜냐면 출퇴근을 지켜야 되잖아요. 보통 성업소는.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일전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뭐 불법으로 성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하는 문제인데 예전부터 호빠에 빠지는 여자들 중에 장애를 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정신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지는 분이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쉽게 큰 돈을 벌려면 몸을 파는 게 가장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팔게 되고 거기서 얻은 돈으로 호스트를 가는데 호스트 클럽에서도 정신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걸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제가 실제로 이거를 많이 봤어요. 요즘 호스트에 빠진 여자들 다큐멘터리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만송하시는 BJ분들 이런 분들 중에도 호스트에 빠진 여자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가부키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전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성 어릴 때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로 체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몸을 팔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분도 돈이 들어오면 호빠 가고 생활기초금 신청하면서 먹고 사는데 생활기초금으로 호스트바 가는 여자들도 있어. 같은 채널에 나오는 다른 여자분도 똑같이 생활기초금 신청하는데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호빠를 다녔었어요. 그 유튜브 채널 경우는 전신병원에 안 가면서 그렇게 안 좋은 생활을 하고 다니는 애들도 많으니까 전신병원에 연결시켜주려고 열심히 도와주거나 그런 거를 찍고 있는 채널이었지만 또 다른 사례로는 최근에 남자 BJ분한테
스토커를 하고 혼인신고서를 상대방 허락 없이 제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당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그걸로 체포가 됐는데 그 여성도 호스트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정신장애인지 발달장애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었고 뭐 BJ분들 중에도 저는 호빠 빠진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들어보니까 얘기를 경계선 퍼스널리티 장애였어. 그분 말고도 몇 명 들어본 적이 있고 호스트 다니는 여자분들은 정말 전신약 먹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게 호스트바에 다니니까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먹게 되는 분들도 있죠. 거꾸로 호스트가 없었으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힘들게 생활을 하고 뭔가에 의존하고 싶고 그래서 호빠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할 때 들어본 게 호스트 클럽에 오는 손님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호스트가 말렸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특히 경계선 퍼스널리티 장애라는 장애는 남이 나를 버리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집착하고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기가 어려운 정신장애가 있어요. 이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호스트에 빠지게 되면 호스트에 엄청나게 의존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이 사람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해서 엄청 집착하거나 서로 엄청 지치고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호스트에 빠지는 여자들이 모두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호스트를 다니는 여자분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좀 불쌍한 게 성업소에서 일하시는 인플루언서 분이 있어요. 트위터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 여자분 말로는 성업소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지적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대요. 지적장애를 가지는 여자분이 성업소에서 일할 때 손님한테도 안 좋게 이혼당하고 소속하는 가게에서도 안 좋게 이혼당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가게가 얘는 계산을 잘 못하니까 페이를 적게 주자라든가 거스름돈 계산 못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밖에 안 준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후천적으로 장애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이런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던 사회나 부모들한테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의 부모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도 그런 길을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본 것들 중에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부모님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강습하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거나 근데 뭔가 부모님의 무관심이나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올바르게 주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그럼 시우리는 호스트클럽은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호스트클럽은 근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1시를 넘어서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1시 넘어서 영업하고 있는 호스트클럽도 있긴 해요. 그리고 중개업자를 쓰고 호스트를 홍보하면 안 되는데 중개업자들을 쓰는 호스트클럽이 정말 많아요, 사실. 호스트가 손님에게 영업하는 방법으로 너무 결혼을 의식하게 만들고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내밀고 내가 여기서 1등 찍으면 같이 결혼하자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건 로맨스 사기랑 뭐가 다르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호스트가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저는 아이돌이나 여캠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캠들 중에도 모든 여캠이 뒤에서 뭔가 팬한테 나 오빠랑 같이 아파트 살고 싶은데 전세 다 내줘 이런 안 좋은 영업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호스트도 여캠도 다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들이 올바른 식으로 혼자서 일을 하는 건지 안 좋은 수단을 쓰더라도 돈을 벌고 싶은지 이거는 그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저는 모든 호스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캠이나 호스트들 중에 안 좋은 방식으로 일하는 애들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이돌도 마찬가지요. 팬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재밌게 만들고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하 아이돌 중에 문제시 되는 애들은 뒤에서 팬에 접근하고 안 좋게 영업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